오래된 작품들이 다시 빛을 볼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추억팔이라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 지적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마케팅에 추억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지금의 30, 40대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즐겼던 것들, 그때는 어렵기 때문에 주머니가 궁했기 때문에 선뜻 돈을 꺼내지 못해 지나가게 둘 수밖에 없었던 것들,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덧칠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지갑을 열 수 있는 것들을 다시 가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는 명백한 추억팔이 마케팅이면서 동시에 고마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의 추억을 다시 즐기고 간직하고 싶어도, 조금 더 투박하게 말하자면 돈을 쓰고 싶어도 쓸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자, 아무튼 이러한 추억팔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죠. 이 작품의 파급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칼럼 쓰고 방송 출연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칼럼이야 늘 쓰던 것이고 인터뷰도 간혹 오기는 했지만 이 작품처럼 폭발적으로 섭외가 온 건 이제껏 영화 유튜버로 칼럼니스트로 살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슬램덩크에 대한 반응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점프의 황금기는 일본의 황금기와 겹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의 일본 만화의 저력을 키운 것은 일본의 버블기입니다. 저는 일본 버블기의 문화는 거의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스타일을 지녔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일본의 문화가 수준이 떨어지고 이제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하고 있는 데다 일본 영화는 아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까지의 일본은 정말 우리보다 30년은 앞선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의 시티팝이며 애니메이션, 영화며 드라마며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보다 몇 수는 위에 있었고 우리는 문화 전반에 거쳐서 일본 걸 베끼느라 정신이 없었던 시대였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당시의 일본의 대중문화는 압도적이었고 그 시기에 바로 슬램덩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메이저 주간지 중에서 슈에이샤가 고단샤, 슈카쿠칸과 차원이 다른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의 덕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큐 점프에서 드래곤볼이, 소년 챔프에서 슬램덩크가 사이좋게 나눠서 연재했지만 일본에서는 슈에이샤의 점프에서 두 작품이 동시에 연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만화의 힘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두 작품의 동시 연재는 다른 주간지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주간 만화 잡지로 무려 635만 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도 이 시기의 일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전설입니다. 그리고 슬램덩크의 극장판이 마침내 20년의 시간을 훌쩍 넘겨서 나왔습니다. 이 작품의 등장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루머가 있었지만 아무튼 괜찮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잘 나왔고 생각보다 훌륭했고 우리 세대는 마치 추억을 보상받은 것 같은 감동을 느꼈으니까요. 저 역시 감동에 겨웠고 슬램덩크를 다시 몰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죠.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아련함, 슬램덩크를 보면서 품었던 그 시절의 설레는 감정은 그대로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에 겨워 계속 슬램덩크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리뷰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고 저는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로 리뷰할 겁니다. 사랑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비판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한 가지 더요. 저는 더빙판으로 리뷰하겠습니다. 저는 슬램덩크의 현지화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 한국 성우들의 기량은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우들은 더 존중받을 필요가 있죠. 그럼 시작합니다. 성장, 투혼, 사랑, 그리고 상실. 청소년기에 사람들이 가지는 중요한 요소는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리고 슬램덩크에는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고 또 무엇보다도 쓸쓸한 그런 작품이죠. 영화는 송태섭의 상실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와의 이별, 그리고 이어진 형, 송준섭과의 이별. 형을 떠나보낸 송태섭은 형의 꿈이었던, 그리고 형과 너무나 즐거웠던 농구를 이어갑니다. 태섭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떠난 준섭을 떠올리게 하는 태섭의 농구가 견딜 수 없지만 그래도 태섭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모자의 미묘한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태섭의 줄거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항상 준섭이를 생각합니다. 태섭에게 형은 영웅이지만 한편으로 엄마가 늘 준섭에 대한 그리움과 쓸쓸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태섭은 엄마에게 그 흔한 응석 한번 부리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태섭이는 지금의 성격, 반항적이면서 시큰둥한 일본식 표현을 빌리자면 마이페이스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전히 성장기이지만 태섭이의 서늘함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장 과정에서의 가정 환경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는 마침내 산왕공고와 북산의 대결로 이어집니다. 영화는 친절함을 과감히 내다버렸습니다. 북산이 어떤 팀인지, 왜 지금 산왕이랑 경기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슬램덩크의 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슬램덩크의 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구나 산왕과 북산의 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고 있으면 이게 스토리의 어디쯤인지, 부상당한 강백호는 어떻게 되고 이들의 이야기는 어디부터가 시작이고 끝인지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 팬들을 위한 선물이고 궁금하면 찾아보라는 이 자신감은 전설적인 작품이기에 지닐 수 있는 전유물인 셈이죠.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비주얼, 연출의 변화입니다. 연출적으로 대단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죠. 3D 모델링을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는 것은 지금의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점도 있습니다. 3D 모델링을 선택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거니와 동시에 제작비와 시간을 아끼기 위한 지점도 있습니다. 3D 연출은 카메라의 배치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대신 3D 렌더링 제품의 경우 입의 움직임, 표정 등이 자연스러워지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클라이밍 같은 저예산의 영화나 기기괴계 성형수 같은 작품을 볼 때 느끼는 기괴함과 불쾌한 골짜기를 생각해보면 마냥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 디즈니, 픽사, 일루미네이션은 빼야죠. 제작비를 바르면 바를수록 퀄리티가 올라가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비용 절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리고 3D를 선택한 슬램덩크는 옳았습니다. 역대 이처럼 자연스럽게 나온 일본 만화 원작 3D 애니메이션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유포테이블의 작품들과는 또 다른 표현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표정의 부자연스러움이 약간이지만 포착되고 작품 전체의 색감이 어두워 보이는 것, 그리고 과장되어 보이는 어깨 등의 아쉬움이 있지만 사소한 지점이죠. 영화는 원작 만화가 지니고 있었던 만화적인 표현을 최대한 배제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 도중에 나오는 내면 표현, 마음의 소리들을 대부분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현철의 내면 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경기 도중에는 최대한 줄여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건 해설 장면을 뺐다는 겁니다. 북산 선수들의 상태, 산왕공고의 전력과 전술적 변화 등을 해남의 남감독이나 이정환의 입으로 해설하는 것이 하나의 만화적 재미였는데 이 작품은 그 해설을 빼버립니다. 장내 아나운서와 해설자를 넣어도 되련만 작품은 우악스러울 정도로 그러한 만화적 요소를 배제했습니다. 저는 이 과감함에 감탄했습니다. 해설 장면은 사실 무척 중요하거든요. 슬램덩크의 많은 명대사들이 해설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전호장의 설마 전반전은 버린 거냐를 시작으로 산왕전에 보고 있는가 재중군 대사 역시 전부 해설력의 대사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전부 버렸습니다. 보고 있는가 재중군 부분에서는 벌떡 일어난 안 감독을 잠깐 보이는 것으로 끝냅니다. 산왕의 올코트 프레스, 이른바 존 프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원작에서는 해남 남 감독의 긴 설명이 있었지만 영화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왕의 올코트 프레스 전술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설령 농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산왕이 북산을 숨막힐 정도로 압박하고 있었고 송태섭으로는 돌파도 패스도 전부 커트 당하기에 사실상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안 감독이 주구장창 설명했던 강백호 리바운드의 대단함이나 내려오자마자 달려가는 강백호의 운동 능력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설명하기보다는 경기의 템포를 살리는 것을 선택했고 그렇기에 더욱 멋진 완성도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쉽지 않은 선택에 저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도 완벽했던 작품을 더 나아지게 하려고 노력했던 거니까요. 다만 그런 만화적인 표현을 빼기 위해서 지나치게 모든 것을 자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농구부라는 표현에 충실하기 위한 건 좋지만 서태웅의 여성 팬클럽이 사라진 것이나 정대만의 친구들이 응원 도구로 깃발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은 과도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런 식의 현수막이나 응원 도구가 등장하는 게 낯설지는 않은데 그렇게까지 차분하게 연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고등학생 농구 선수들이 자신의 미래를 걸고 싸우는 전국대회인데요.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중요한 장면들이 배제된 겁니다. 저는 최치수가 신현철과 부딪혀서 쓰러졌을 때 변덕규가 나타나 물을 깎으면서 했던 대사, 화려한 기술을 지닌 신현철은 도미, 내게 화려함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너는 가자미다, 진흙투성이가 되어라 라고 한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고 최치수의 과거 이야기를 삽입한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관중석에 있던 학생이 농구 경기장에 난입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설정이었죠. 하지만 최소연의 경우는 다릅니다. 최소연은 비록 선수단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해도 선수 가족인데 벤치 근처로도 못 온다는 설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또 강백호가 하는 대사인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진심이라고요 를 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저는 그 대사야말로 슬램덩크 전체를 관통하는 대사라 생각하기에 영화의 선택이 야속하게 느껴지더군요. 농구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으로 강백호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농구를 좋아한다는 고백으로 강백호의 성장이 완성되는 거라는 걸 생각해보면 아쉬움은 더하죠. 원작과 달랐던 영화의 표현들을 봅시다. 전반전에서 빠진 중요한 내용은 김낙수와 정대만의 매치업, 그리고 강백호와 신현필의 매치업입니다. 그나마 디펜스 하나로 전국적인 수준이라는 김낙수는 활약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강백호가 농구 선수로서 신현필을 압도하는 부분은 뺐습니다. 저는 그 선택 자체는 좋았습니다. 김낙수의 활약도 신현필의 패배도 후반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었으니 과감히 전반전을 정리한 거죠. 송태섭과 강백호의 엘리웁 덩크도 별다른 묘사 없이 저게 된다고 수준으로 넘어가고, 최상의 컨디션이었던 정대만의 스타트도 깔끔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경기 도중에 이어지는 플래시백으로 송태섭의 과거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송태섭의 서사를 풀어내는 것 자체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노우에 타케이코는 원래 플래시백을 잘 활용하는 감독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게 좀 과했다는 겁니다. 팬들에게는 괴로운 이야기겠지만 송태섭의 이야기는 너무 길게 다소 짙은 감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의미부여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러한 의미부여를 경계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송태섭의 이야기는 아주 많이 궁금했고, 아마도 감독 역시 송태섭의 이야기를 다 풀어내지 못한 것이 마치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원작에서 5명의 북산 스타팅 멤버 중 가장 분량이 적다고 할 수 있었던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에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그냥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송태섭의 과거를 지리멸렬하게 늘어놔야 했을까요? 원작 슬램덩크의 과거 회상은 아주 유려하게 흘러갑니다. 이노우에 타케이코의 특기라고도 볼 수 있죠. 중요한 순간에 플래시백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그의 스토리텔링에서는 자주 보입니다. 슬램덩크뿐 아니라 베가본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기법이죠. 문제는 원작에서 이노우에 타케이코는 아주 적절하게 플래시백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회상의 내용도 적절하고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짧게 끊어가는 솜씨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달라요. 송태섭의 과거 회상은 경기의 흐름을 끊을 정도로 지루했습니다. 거기에 송태섭의 이야기 자체는 그리 특별한 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잃고 어머니의 관심을 다 받지 못한 소년의 삶을 그린 것은 좋았지만 이렇게 길게 자주 나올 정도로 흥미로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송태섭이 사고를 당하는 장면에서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왜 이노우에 타케이코는 이토록 지루하고 또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풀어낼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저는 이게 이노우에 타케이코의 개인적인 인연과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슬램덩크 재단의 후원을 받아 미국에 간 적 있는 장학생 나미사토 나리토의 이야기입니다. 172cm의 작은 키임에도 농구 선수로 활약하는 그의 모습은 현실판 송태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작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단에 송태섭을 마치 그려놓은 것 같은 인물의 등장이 반가웠을 것이고 큰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송태섭이 마치 오키나와처럼 보이는 해안마을 출신이고 엔딩에서는 미국에 진출해서 정우성과 매치업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작가가 어째서 지루한 송태섭의 과거 이야기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가 개인의 특별한 의미를 작품에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송태섭의 미국 진출을 뜬금없게 생각하고 또 송태섭의 과거가 다소 지루하게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의문이 나미사토 나리토의 일화가 알려진 후에는 납득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리토의 일화는 작품 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평론가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나리토의 일화를 찾아볼 이유는 없고, 설령 나리토의 일화를 알게 되더라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작가 이노우에 타케이코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인연과 슬램덩크 재단의 활약에 감명을 받아서 극장판에 자기 만족에 가까운 의미부여를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할 겁니다. 저는 처음 영화를 보고 받게 되는 관객들의 반응과 감상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차적으로 나리토의 일화를 알게 되면서 끄덕이게 되는 건 이노우에 타케이코가 왜 그렇게 무리한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하고 나서의 끄덕임이지 그 일화가 무리한 의미 부여를 아름답게 만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나루토의 일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태섭의 이야기는 여전히 길고 지루하며 미국에 진출하는 장면은 그저 사족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다른 캐릭터들의 후일담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훌륭했던 이 애니메이션에 의문을 표하게 되는 것들은 전부 새로 추가된 것들입니다. 반면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들은 사라진 것들입니다. 중요한 대사들, 기대했던 장면들이 빠져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원작이 너무나도 훌륭하기에, 아니 원작은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접근 불가능할 정도로 신성화되었기에 이노우에 타케이코로서도 원작을 넘어서는 새 이야기를 보여주기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노우에 타케이코라는 작가의 위대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리스펙트할 수 있지만 지금 이노우에 타케이코의 창작력은 거의 사라진 상태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주 개인적인 호호의 영역이지만 이유가 어쨌든 저는 창작 활동을 멈춘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진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최대한 많이 쓰면서 살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위대한 작가들, 감독들처럼요. 이번 극장판이 증명한 것도 바로 이런 다작의 위대함입니다. 슬램덩크의 이야기를 다시 만나 감동에 젖은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2학년은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겨울 선발전이라도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일 겁니다. 설마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농구 아니어도 좋으니까 일상 이야기라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발 베가본드 연재 좀 해달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들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고 이어령 교수가 생각납니다. 소시적에는 사람을 호텔에 감금시킨 다음에 소설을 쓰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게 참 미친 짓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공감이 된다고 할까요? 야만의 시대기에 가능했던 일이겠지만 김승옥의 그 엄청난 재능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중요한 대사들이 빠졌고 송태섭의 과거사가 다소 지루하게 전개되기는 했지만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충분히 칭찬을 받아 마땅한 작품입니다. 실제 농구를 보는 것 같은 연출, 마지막 강백호의 버저비터 때 나오는 왼손은 거들 뿐까지도 묵음 처리하는 과감한 결단력, 속도감 같은 요소들이 완벽합니다. 이노우에 타케이코의 원작 산왕전이 워낙 리얼하게 만들어진지라 그만큼 실제 농구처럼 구현하기도 쉬웠던 걸 생각해보면 그의 능력에 소름이 다 끼칩니다. 새로운 요소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정우성의 표현입니다. 원작에서는 다소 어린애 같았던 그의 성격이 이번에는 더욱 잘 다듬어진 것 같다는 인상을 주더군요. 경기 중에 감정 표현은 더 줄어들고 정우성의 아버지 분량 자체는 삭제되었지만 정우성이라는 캐릭터를 전달하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특히 산왕이 패배하고 복도를 걸어갈 때 정우성이 신사에서 빌었던 소원이 뒤늦게 패배의 경험으로 다가왔음을 알고 복도에서 무너져 내리는 정우성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도 감독이 우리가 진 게 얼마만이냐 하는 대사로 주제를 전달하지만 그 주제의 전달에 있어서는 극장판이 훨씬 더 세련되었습니다. 정우성이라는 뛰어난 하지만 아직 성장해야 할 고등학생 농구 선수에게 필요한 경험이란 쓰라린 패배의 경험이고 그 패배의 경험이 이 선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늘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꿈꾸지만 우리는 바닥에 넘어져 보지 않고는 딛고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슬램덩크는 아름다운 청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만화를 몇 번을 정주행했는지 세는 건 바보 같은 일일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슬램덩크 완전판을 손에 잡게 되면 하루 종일 읽게 되는 게 슬램덩크입니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또 놓치고 넘어갔던 디테일을 떠올리고 작품의 사이의 빈 공간에 대해서 상상하게 됩니다. 이노우에 타케이코는 강백호의 마지막 슛을 멋진 슬램덩크가 아니라 평범한 점프슛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멋을 아는 작가였고 그의 작품 덕분에 제 지난날의 일부는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 빚을 지고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중 하나가 이 작품이고 일본 만화 역사에서 비슷한 작품조차 찾아볼 수 없는 역대 최고의 스포츠 만화입니다. 좋은 극장판으로 나와줘서 고마운 건 비단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슬램덩크에 대한 애틋함, 이른바 뽕이 차올라서 고생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후속작을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겠죠. 이노우에는 다시 믿음을 주기엔 사람을 너무 지치게 만듭니다.
오랜만에 만난 훌륭한 극장판 애니메이션. 작품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채치수를 제외한 나머지 북산고교 멤버들이 너무 잘생겨서 아이돌 팀을 보고 있나 하는 착각에 들게 만드는 작품. 아니, 이런 애들 왜 농구를 하지? 아무튼 우리의 추억에 소구하는 작품이면서 좋은 추억팔이의 사례로 남을 만한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원작에서 강백호의 이름인 사쿠라기 하나미치에서 하나미치가 가부키 극장에 추가적으로 설치한 무대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봄에 핀 벚꽃처럼 짧고 아름다운 것은 주인공 강백호의 재능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화려하게 빛나다 불이 꺼진 무대의 뒤로 사라지는 우리네 청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젊었기에 아름답고 짧기에 소중하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애틋해지는 것. 슬램덩크 극장판 역시 짧고 아쉽지만 그렇기에 이 순간이 다시 한번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겠죠. 무대는 끝나고 우리는 다시 잠시 그들을 잊어버리겠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인생의 다른 순간에 마주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또 달라진 모습으로, 하지만 지금 같은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다면 인생은 살아갈 만한 것이지 않을까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